안녕하십니까. 스탑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한여름처럼 뜨겁게 달궈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핑퐁 장세만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시장에서는 매매를 많이 하면 오히려 쉽게 다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콩나물 시루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제가 이제 시골에 있을 때, 시골에서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뒷방, 어두운 방에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리 물을 주어도 물은 그냥 흘러내리게 마련이죠. 밑 빠진 독처럼 말입니다. 물이 모두 흘러내려서 헛수고인 줄 알았는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어느새 콩나물이 자라납니다. 자, 지금 시장은 3,300포인트를 넘었던 종합주가 지수가 2,300포인트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들 자신 없어 할 만큼 시장의 경기 침체 우려와 긴축의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장악하고 있죠. 그런데 펀더멘털이 명확한 주식이라면 콩나물 시루에 물을 쏟는 그런 애정과 정성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본격적인 김기수 돌직구 타임으로 잠시 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우리 시장이 어제 양시장, 코스피, 코스닥 다 하락했을 때 저는 이런 말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제 마지막 히든카드를 보아야 됩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나 아시아 증시 전반적 약세 흐름 속에서 특히 우리 시장이 더 약한 흐름을 보여줬던 건 바로 이것 때문이지요. 이미 3주 전부터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우리 시장 금통위 0.5bp 인상해야 된다. 0.5bp 인상을 해서 2.25bp가 된 거죠. 오늘 빅스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7월 26, 27일 FOMC에서 0.75bp 이상을 하니까 한미 금리가 역전. 그래도 그 폭을 줄이려면 우리나라 금통위에서 0.5bp를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오늘 금통위에서의 빅스텝과 또 오늘 밤 미국 시장에서의 소비자 물가 지수, 그 부담감, 이런 부분들이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어제 공략을 한 거지요. 특히 외인들이 선물 매도 공략을 펼치면서 시장이 하락을 했고, 오늘은 그 긴박한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한국의 빅스텝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의 소비자 물가 지수, 그 발표, 그중 악재 하나가 해소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FOMC 어제까지의 최악 시나리오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달러가 이렇게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죠. 우리 시장도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오늘 1,305원의 환율을 기록을 하듯이 유로존은 지금 달러 20년 만에 1유로가 1달러까지 와 있는 상황, 그만큼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만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성에 의해서 강달러가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여러 나라들의 주가 흐름 부분이 안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밤 발표하는 미국의 CPI가 9% 급등을 하고 지난달에
6%였잖아요. 그죠? 지금 시장의 예상치, UBS와 도이치뱅크는 9%로 예상을 하고 있고, 로이터는 8.7%, 블룸버그는 8.8%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6%가 5월 CPI가 발표되면서 41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고, 그때 소비자 물가 지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하면서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었던 부분, 그 두려움이 이번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오늘 밤 행여나 9% 이상이 나와서 그 충격으로 미국 시장이 더 세게 내려가면 어떡할까 하는 그 불안감이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때 이런 상황에서 저는 우리 가족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하락하고 있는데 마지막 카드 하나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다이하겠습니까? 아니면 확인하겠습니까? 그죠? 이미 시장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충격을 받았고 미국 시장 역시 어제는 그죠? 루머가 돌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 이상이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미국 시장이 후반부에 하락의 흐름을 갖고 갔었던 그런 루머도 돌았죠. 그리고 백악관 역시 이번에도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 이상이 나올 가능성도 예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지난번 FOMC 금리 인상하기 전에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도 틀렸잖아요. 그죠? 예상은 예상일 뿐이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6월에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되는 그 수치가 현재 미래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요. 이미 과거의 데이터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웃 오브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 그 상황 속에서 7월에 들어서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가고 있느냐. 사실 음식료 가격도 하락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 가운데에서 유가도 최근 들어서 고점 대비 15% 하락하는 흐름, 어제 8% 하락을 하면서 약세를 보여주는 우려를 갖고 하락을 하면서 에너지 가격이나 농식품 이런 부분들의 약세 흐름이라면 어떤 수치가 나와도 정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사실 지난주에 중국의 P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2.5%, 그리고 중국 PPI가 발표가 되면서 예상보다는 소폭씩 높았지만 그래도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중국 PPI의 이런 하락 부분이 미국 중간재 투입, 시커먼 라인 부분이죠. 정체돼서 내려오고 있는데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만 꺾이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9%대 근처 내외의 부분에 올라온다면 그죠? 그 이후부터는 하향할 수 있는 부분을 갖고 가는 거죠. 왜?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 이 부분의 약세 흐름 부분이 결국 미국의 수입 물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그런 흐름들이 내려올 수 있는 배경을 갖고 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 수치를 자세히 잘 보면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의 CPI, 그죠? 8.8%로 예상을 하는데 그거보다 소폭 높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이든 백악관이 이야기를 했고 이미 어제 노출이 된 부분이 일부 있고 그리고 14일 날 생산자 물가 지수 5월에 10.8인데 10.7로 다소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그죠? 보여진 패 이미 6월 달에 5월 소비자 물가 지표를 발표하면서 충격을 받았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한 학습 효과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충격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담은 너무 큰 부담이다. 그죠? 오히려 이 부분을 통해서
예상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금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원자재 가격과 유가의 급락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후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천연가스나 목재, 면화, 밀, 원유, 구리 계속해서 하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죠? 유가는 지금 WTI 기준으로 보게 되면 2월 24일 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93불을 치고 올라가면서 130불까지 갔던 게 이제 95불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전쟁 개시 전 부분하고 비슷하게 내려와 있는 거죠.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도 이제 끝나고, 그죠? 중동의 이 여름철 빅 시즌도 끝나는 상황. 그런 가운데에서 사우디 방문하는 바이든 대통령, 그죠? 여러 가지 정치적 부분,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하는 것이 단순히 원유 증산 이런 부분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죠? 그 요건 중에서는 첫째 중동과의 관계 개선, 그죠? 그래서 공급망의 미국의 필수적인 요소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하고, 두 번째 에너지 안보, 그리고 세 번째 중동의 안정. 이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행여나 사우디가 또 이란이나 이런 부분들하고의 마찰을 통해서 중동의 불안을 가속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려운 세계 질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요소로 사우디를 방문하는데, 그죠? 나름 성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원유의 안정화,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7월 15일 사우디를 방문하는 것이 확정되는 상황 속에서 유가는 더 상승하기보단 내려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죠. 그러면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푸틴이 에너지 안보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유럽, 특히 독일과 이탈리아에 대한 가스 송유관 부분을 일정 정도 잠그면서 그 공급량을 줄이는 과정, 이런 부분들의 변수는 남아있지만 그래도 그 이전의 흐름보다는 안정화가 될 수 있다는 부분, 거기에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그죠? 대중 관세 완화 이런 부분들까지 엮인다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오늘 밤 발표하는 것에 너무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사실은 11일 날, 그죠? 미국 홍콩, 사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확진자 코로나 재유행이 지금 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담, 긴축, 그 속에서 경기 침체 우려, 그 와중에 또 코로나 재확산의 흐름, 그죠? 중국 상하이가 14일치 식료품을 준비하라, 이런 발표가 또 봉쇄 우려를 자극하는 부분, 이것이 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을 안고 가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 확진자 수 4만 명대 늘어나는 와중에 8월 중순에서 9월 달 다시 또 2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일본도 4개월 만에 7만 명의 확진자, 홍콩, 마카오 일주일 동안 폐쇄한다고 하는데 정말 일주일만 할지, 이런 부담감들이 시장에 다 악재로 작용하면서 월요일, 화요일 날 시장 약세 흐름을 갖고 갔었던 요인, 이런 것들은 해결해야 될 부분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뭡니까?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발표가 되든 아직 넘어야 될 산들은 첩첩이 쌓여 있다. 그죠? 자, 그러니까 공격의 포인트 부분을 적극적으로 가져갈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 시장이 위치하고 있는, 특히 6월 달에는 우리 시장과 대만의 하락폭이 가장 셌습니다. 그 중에 우리 시장은 신용융자 비율, 이 미수거래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6월 달에
종합주가지수 기준 그렇게 떨어지다가 6월 한 달 14%가 급락하는 형태를 보였죠. 자, 그런데 신용융자 비율 자체는 지금 요 동그라미 쳤었던 부분만큼은 아니지만 잔고 비율이 상당히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2021년 9월 달에 신용잔고가 25조 4천억, 그런데 지금 17조 7천억 정도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아직도 절대적인 규모 면에서는 코로나 이전에 10조 내외에서 움직였던 것보다는 7조 정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매번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코로나 이전에 신용잔고가 10조였었던 부분은 고객예탁금이 20조 내외였을 때고, 지금은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객예탁금이 한 55조로 줄어들었지만 그 35조 넘은 이상의 고객예탁금을 감안한다면 이런 신용융자 비율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 때만큼 많이 줄어있는 상태다. 급매물은 일정 정도 소화가 돼 있다라는 부분이고, 자, 한국은행이 오늘 빅스텝을 진행하려 하면서 가계부채 1863조의 가계 부담, 그죠? 개인의 부담, 그리고 사실 주식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빚투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계기업이라든지 그리고 기업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서 대기업은 약 1조 1천억, 그리고 중소기업은 2조 8천억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서, 그죠? 사실은 고육지책의 빅스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지만 국내 성장률 저하와 가계나 기업 부채 부실화로 금융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일정 정도 우려해야 되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요인 속에서 여하튼 빅스텝을 했고, 이러한 부분까지 시장은 다 충격을 받은 상태다라고 염두에 두고 시장을 접근할 필요가 있고, 사실은 7월 1일에서 10일까지의 수출로 보게 되면 무역 적자가 지금 올해 55억 달러, 수출 한번 보죠. 작년 2021년 150억 달러에서 2022년 157억 달러, 그죠? 4.7%인데 조업 일수를 감안하면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래도 수출은 아직까지는 수입도 수입 단가,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2021년 186억 달러에서 213억 달러 부분으로 증가한 부분, 수출입 다 증가를 했죠. 그런데 이제 무역 수지가 지금 계속해서 4개월 연속, 그죠? 3월부터 계속해서 무역 수지 적자를 이루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환율 부분에서 계속해서 원화 가치를 약세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부분이 빨리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런 상황들은 결국 경기가 나아지는 징조가 나타나야 가능할 부분이죠. 아직은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시장은 세게 돌아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그죠? 유동성의 감소, 코로나 때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 제반 글로벌 시장이 풀었었던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퍼의 하락, 그리고 그 속에서 주가가 급락을 했고, 그런 와중에 지금 이제는 미국 시장의 본격적인 실적 발표, 그리고 우리 시장도 삼성전자, LG전자 7월 7일 날 잠정 실적 발표한 이후 또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실적 흐름 부분들을 한번 보게 되면 아직 S&P 500 흐름으로, 미국 시장의 S&P 500으로 보게 되면 이게 하향 조정은 크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비실비실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지금 2022년 6월부터 영업이익의 하향 조정이 일어났지만 250조 원 가까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우리 시장이 1,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를 오르내리는 시장일 때, 그죠? 영업이익이 코스피 기준
100조에서 150조일 때였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100조 이상이 높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2천 이하를 가니 많이 하는 그런 시장의 우려는 과하다. 그죠? 지금 2,300 정도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나 그리고 이후에 따라오는 기업들의 이익 하향 조정을 감안하더라도 지금의 흐름 부분은 뭐예요? 절대적인 가치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약세 흐름을 탄 상황이고 그 속에서 지금 MSCI 코리아 EPS 요 파란색 라인입니다. 그죠? 6월 2022년부터 지금 이 기업의 이익의 하향 조정이 나타났지만 주가는 회색은 이미 그거보다 더 많이 하락을 하면서 긴축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너무 많이 반영하고 있는 시장.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야 펀더멘털 그렇게 따져보니 주가는 매일매일 비실비실. 예, 바닥이 주식시장에서는 바닥이 그렇게 길고 고통 없는 바닥이 없고 인내심을 참지 못하면 다시 올라오는 것을 맛볼 수 없게끔 하는 것이 주식시장이었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 주가 저점을 어떻게 시그널을 받을 거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자사주 취득 공시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죠. 잘 보세요. 코로나 때 2020년 3월 급락을 하던 시장의 자사주 취득 공시가 484건. 지금 2022년 평균치보다 훨씬 늘어나고 있죠. 그죠? 자, 그렇다면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수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내 기업의 가치가 너무 내려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일정 정도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흐름들로 보면 이런 자사주 취득 기업들의 흐름 부분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 무상증자하고 막 이렇게 주가 뛰고 날라리처럼 움직이는 부분들은 무상증자 한다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절대 따라가는 매매하시면 안 되고 그 기회를 통해서 매도해야 되는 부분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물적 분할 정말 이 자리에서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어제는 DB하이텍이 물적 분할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정말 개인 투자가를 졸로 하는 기업들 국민연금이 반대해 주기를 반대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국민연금이 9%가 넘는 지분을 갖고 있고 그죠? 기업이 실적이 탄탄해서 시장 좋을 때 뭐 하고 이제 와서 시장 이렇게 힘든 상황에 실적이나 영업이익이 양호한데 그 속에서 물적 분할하겠다라고 하는 타이밍도 참 기가 막히고 거기에 17% 내외밖에 지분을 갖고 있지 않는 대표이사가 그죠? 연기금의 반대에 의해서 물적 분할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반드시 그래야 된다. 개인 투자가를 졸로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가 오랜만에 그죠? 29년 만에 국내 완성차를 공장을 건설한대죠. 전기차 전용. 자, 여기에서 생각하는 포인트는 현대차, 기아 실적 좋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세요. 아직까지는 현대차 뭐가 있습니까? 그죠? 배기가스 관련 악재는 있죠. 그죠? 그러나 이런 흐름들로 봐서 2차 전지 소재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의 움직임은 양호하다는 힌트를 얻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시장 불변의 법칙. 주식은 가격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매수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잠시 후에 그죠? 다른 이야기도 많이 할 텐데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주가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또 오늘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와 내일 우리 시장의 옵션 만기 그리고 다음 주에 미국의 옵션 만기 그리고 앨런 재무장관의 방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될 내용이 많은 내용 이런 부분들을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6시 10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NTN 밴드 홈페이지 화면에 김 교수